안녕하십니까. 대전 등산동 Q&A 공부방 강사입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기억법, 암기법, 이거를 이제 총 정리를 해서 다양한 방법들, 기억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 그러면 전제 조건은 기억을 하기 전에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이제 공차고 노는 겁니다. 제가 공부는 공차고 노는 거라고 하는데 공통점, 차이점을 아는 것이죠. 공통점은 맞는 것을 찾아라, 차이점은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 풀이와 관련이 됩니다. 삼국 유사는 이 동그라미니까 일연이 만들었죠. 일연이 썼죠. 삼국사기는 일연, 동그라미죠. 삼국사기는 시읒이니까 김부식이 썼습니다. 김부식. 이런 것처럼 연상된 것의 기억의 출발점은 원래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거기다가 기억을 하려면 요약을 할 줄 압니다. 요점을 간략하게, 핵심, 외워야 될 것을 추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용을 효율성 있게, 효율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 대비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분량을 압축해서 하나의 실마리를 기억한 다음에 실마리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퍼뜨려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개념, 대개의 뜻,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알면 암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아쌤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과정에서 한자를 꼭 암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전개해 나가고 구를전 10개, 기억을 열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면서 개념들을 알게 되면 개념을 분류할 줄 알죠. 분류는 나누어서 종류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범주를 알게 되면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단순화시키고 단권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암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요약을 해서 기억의 대상을 확 정리하는 것이 기억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요약, 공통점 차이점을 찾고 요약하고 개념을 알고 분류를 하는 기준을 찾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경이 바탕이 되는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하게 되면 이게 연상이 가능해지고요. 기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상황을 이해하다 보면 문장을 통째로 기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순하게, 편안하게 접근돼서 암기가 잘 되면 좋겠지만 기억의 강도에 따라서, 기억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어쨌든 그 암기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특히 이 공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어야 암기가 잘 됩니다. 고민을 다스리고 가끔가다 눈을 감고 5분 정도, 조는 게 아니라 명상,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니면 진리, 아니면 참, 아니면 노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명상을 하게 되면, 화두를 가지고, 생각하는, 자신이 평생 화제로 생각하는, 주제로 생각하는, 화두를 가지고 평생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암기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어떤 내용이 이치를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잘 암기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암기하려면 억지로 암기하니까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암기할 이유가 있어야, 또 동기가 있어야 잘 되겠죠. 시험을 본다거나 이렇게 목표와 단계, 그러니까 암기할 이유, 다음번에 암기하는지 확인받고 선생님이 시험 본다 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목표와 단계에 따라서 기억이 지속되고 계속되고 암기됩니다. 자, 이렇게 암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에 그런 암기의 기억법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자, 가장 간단한 암기법은 뭘까요? 이렇게 최소한 25번을 쓰는 겁니다. 반복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수능 파선을 연달아 쓰는 것보다 5번씩 이렇게 끊어서 한다던가, 일정 기간을 끊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반복의 방법은, 그렇죠. 나만의 반복 방법 있을 텐데, 333전법, 3번씩 쓴다, 암기 카드, 단어 카드로 쓴다, 쓰고, 보고, 말한다, 1730의 제이콥슨의 비밀에 보면, 10분, 1시간, 1일, 7일, 30일, 이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기억 곡선으로 기억이 더 오래 간다. 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1730, 보세요. 1730, 1일, 7일, 30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글쎄요. 자, 리듬이 돕는다. 그쵸? 암기를 할 때 리듬을 살려서 노래가사 바꾸기처럼 해서 암기를 하죠. 구구단 암기법을 할 때, 구구단 같은 경우에 더하기 결과를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구구단도 노래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뒤지면 외워야 할 것들을 노래로 변형해서 만들어 놓은 mp3 파일이 많이 떠돌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감을 자극하면서 외웁니다. 오감 활용. 그쵸? 감각. 쓰고, 그 냄새 맡고 하고, 직접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암기를 하기도 하고, 오감과 연관지어서 암기를 하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기법에 보면 신체 부위랑 연결시켜서 어떤 장소를 기억하거나 공간을 기억하거나 장소와 연결시키거나 공간과 연결시켜서 상상해가면서 외우는 연습들도 있죠. 어떤 분은 사진 찍듯이 통째로 한 3, 4초를 계속 봐서 찍듯이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암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 암기 방법들 중에서 연습을 통해서 본인과 가장 어울리는 암기법을 찾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현재 사용 중인 과목별 특징과 과목별 암기법을 살펴보면요. 보시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 언어의 끈, 보통 어근이 있으면 요 어근, 뿌리를 중심으로 접두사가 붙는다거나 아니면 전민사가 붙는다거나 아니면 어근과 어근을 합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를 확장시키니까 기본 어휘를 알게 되면 더 빠르게 어근을 기억하고 어근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영어 한글 해석이 아닌 영어 해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영사전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영어 단어를 깜빡깜빡 하면서 이미지와 연결해서 암기하기도 하고, 그쵸? 보통 이제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가, 문장을 외워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 저는 압도적으로 문장을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늦더라도. 상황 속에서 암기를 할 수 있으니까, 상황이 있어야 암기의 바탕이 돼서 잘 외워지니까요. 한자도 똑같습니다. 영어처럼. 어근도 어원인데, 단어의 근원과 결합하여 공부합니다. 기본 글자를 공부하면 기본 글자를 합치면 계속해서 누적해서 다양한 글자들을 확장해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암기법으로 동문서당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옛날에 찾았는데 이미지 암기법 국어의 제목과 주제 이런 것처럼 주제 중심 생각과 결합하여서 그 단어를 외워야죠. 영어도 이렇게 해설집 보면 이 단어들을 전부 다 연결하면 주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설집에 나오는 단어들. 자, 어쨌든 주제와 관련돼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상황으로. 국사 같은 경우는 숫자를 의문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한번 구경 오시라고요. 이게 한라산 높이라고 이렇게 외우죠. 숫자를 의문을 이용해서 한글 단어처럼 생각해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수학 공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식 자체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하고, 공식 자체만 외우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수학 공식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암기의 대상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정까지 포함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회 같은 경우에도요, 암기를 할 때 배경 지식과의 관계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한 단어만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 암기한 것을 적용시킬 때 적용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다양한 기억법에 대한 생각으로 보시면요, 다양한 기억법.
이미지를 활용하고 이미지, 시각적인 효과가 암기할 때는 훨씬 더 근데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기도. 앞글자나 앞은 그 매개대가 되는 키, 연결되는 키 어떤 거를 읽는데 앞글자만 딱딱 짜가지고 연결해서 그렇죠? 외우는 방법. 예를 들어서 주제 구성 문체는 죽음은, 인물 사건 배경은 인사배. 사람이 죽으면 인사를 2배를 하죠. 그래서 구성에 하면서는 인물 사건 배경 인사배.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읽기도 합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매개 키가 되는데 매개 키가 너무 자유로운 영상이면 또 그 키를 생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더라도 그냥 외우는 것보다 매개 키가 있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줄 때가 많습니다. 월드 메모리 챔피언십이라고 암기력 대회도 세계 대회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기율을 암기하기도 하고, 주기율표, 파이를 숫자로 암기 대회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외우나. 그런 세계적인 암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암기법, 기억법에 대해서 글도 쓰고 하는데요. 토니 부자이라는 사람이 좌뇌 우뇌를 통해서 마인드맵 훈련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마인드맵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렇게 더 시각화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암기가 잘 된다고 얘기했고요. 에빙하우스가라는 사람은 망각곡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730이라고 했죠. 공부한 지 1시간 10분 원래는 이렇게 망각이 이렇게 돼버리는데 한번 공부를 해두면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더 덜 떨어지고 또 한 번 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망각이 되는 것들을 늦춰서 기억을 오래 한다는 게 망각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상상술의 기억법에서 훈련 사이트도 있고요. 기억법 훈련 사이트도 있고요. 녹선운술과 기억법은 이제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동아쌤은 실전에서 기억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마인드맵 중에서 저는 가장 마인드맵이 정리가 잘 된 게 지금 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꼭 암기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목차는 꼭 암기하자. 목차 암기하면 책값을 한 것이다. 옛날 그 신림동에서 고시천에서 떠도는 제도 선배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목차를 암기하면 책값은 한 것이다. 자, 국사는 그림이나 연표에다가 내용을 정리하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렇게 상황, 국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상황을 참조하는 게 좋겠죠. 자, 유형별 수학 그림 문제, 수형도 수학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그 파일이 있는데요.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경험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기억을 하는데 OX 문제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너무 여러 가지로 나오면 안 되니까 찬반, 맞다 틀리다 라는 2개, 그러니까 맞은 것을 강화시키고 이 맞은 것의 어떤 부분이 함정으로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훈련으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지도를 활용해서 지도에다가 중요 내용을 다 적게 하고요. 과학은 실험에다가 중요 내용을 다 적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죠? 이 관련되는 흐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이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 상황을 파악하라는 얘기고요.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변형된 자신의 암호만으로 정리를 한다거나, 그렇죠? 또 영어 독해 문장과 영어 독해 문장, 그러니까 한글 문장과 영문을 비교하면서 한 개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암기됩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 다른 소소한 많은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기억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나만의 색채. 색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죠. 중요한 건 검은색으로 써라. 저도 근데 그렇게 못 쓰네요. 근데 학생들한테 파란색은 동아쌤한테 파동. 중검, 무거운 검, 파동을 일으킨다. 파동. 파란색은 동아쌤한테 질문한 거. 그다음 빨간색은 빨시. 빨간색은 시험에 나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크 방법도 스스로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기억법과 옷쇼핑, 색의 패턴으로 스타일 만들기,
기억법으로 뭐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옷 스타일을 기억하고 색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색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살 때도 이 색에 맞는 색깔들을 떠올려서 사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걸 조합해서 입어도 멋쟁인데 그 옷 색깔을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옷을 사버리면 요 옷과 요 옷은 독립돼서 요 옷은 조합해서 입을 수가 없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하다. 사람의 얼굴과 이름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억법에서. 그러면 기억법 이론을 연결시켜서 한두 번 자꾸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 매개체를 딱 됐을 때 탁 떠오르니까 누구시죠? 이렇게 했을 때 좀 다르다는 거죠. 그쵸? 할머니님들 같은 경우는 암기권 연습을 해야죠. 치매 예방을 하거나 이렇게 할머니들의 암기법 자꾸 뇌를 쓰죠. 계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스톱을 치시는 건데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기억 훈련법도 관심 있게 보면 뭐 이거하고 공부법하고 뭐가 다를까요? 또 뇌를 쓰는 건데.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뭐 기억법 뭐 그거 꼭 써야 돼 그냥 외우면 되잖아. 그냥 외워지는 사람은 외우세요. 근데 그냥 안 외워지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은 잘 안 외워져. 안 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반복을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녹음을 해놓고 계속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기로 활용을 해서요. 복사기로 붙여요. 붙인 다음에 이 복사기로 지워나가요. 그런 다음에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복할 때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요점 정리라도 굉장히 다양한 요점 정리를 줍니다. 이렇게 편집이나 색깔이나 순서나 이런 걸 달라지면 이게 다른 내용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 다양하게 샅샅이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니까 더 누적돼서 볼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요, 자, 암기를 하는데 기억법을 하는데 천천히 하시는 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속도법으로 빠르게 하고 감각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자, 천천히 한 번 하는 것보다 빠르게 5번 하는 게 훨씬 더 기억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5번을 빠르게 보기 때문에 빠르게 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 번 보고 한 군데 잊어버리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까먹는 것보다 빠르게 5번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더 중요한 곳을 찾아갑니다. 외워야 할 곳을. 그래서 빠르게 5번, 천천히 한 번보다 빠르게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법과 결과가 불일치하기도 하는데요. 기억방. 뭐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게 무슨 이것과 관련됐어. 뭐 이렇게 너무 엉뚱하잖아. 자, 너무 엉뚱하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외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말이라는 것은 의외의 교수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법 보시면 기억법의 가치를 재발견해 봅시다. 뭐 옛날에는 어른들은 사전을 씹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전부 다 암기하고. 자, 의지를 가졌다는 거죠. 그만큼. 뭐 저도 한두 잔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씹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육기억법과 두뇌기억법. 이거 몸으로 기억하면 확실히 기억하는데, 두뇌도 몸의 일종이죠. 몸으로 기억하는데, 그죠? 근데 두뇌에 새기는 거하고 몸에 새기는 거, 그죠? 움직이면서 엉뚱한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해서 외우는 거죠. 표현법 지도와 기억의 원리, 표현법 같은 경우에도 수사법, 표현법도 신선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하게 만들죠. 독서하는 방법 중에서 기억법의 관계라고 하면 책을 읽을 때 기억이 잘 되게 하는 방법, 반복해서 읽는 방법, 핵심을 찾아 읽는 방법, 체크하는 방법, 총 동원돼서 공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A에서 시작을 해도 어쨌든 P로 가게 되고 P로 시작을 해도 어쨌든 나중에 쭉 돌다 보면 다시 A를 가다 보면 또 P로 가고 C로 시작해도 다시 P로 가고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얽히고 설키면 다 그 방법으로 본인이 아는 방법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쓰게 마련이죠. 사람들은 단순하게 쓰지 않습니다. 자, 발상의 훈련과 기억법으로 가르치면 암기가 됩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전달하게 되면 말하고 생각하는 걸 말하고 출력하다 보면 암기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많이 하면 잘 암기돼요. 그러니까 입력은
입력만 하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됩니다. 쌍방향으로 이 뇌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기만 해서는 암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여기 있던 흔적이 나오고 또 나가려고 또 끊으려고 해야 여기서 끊으려고 해야 그래야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르쳐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말로 하고. 자, 역발상은 기억됩니다. 이제 거꾸로, 책을 거꾸로 읽죠. 어떻게 읽느냐? 읽었다, 거꾸로, 책. 왜? 낯설어지고, 뇌를 신선하게 만들고, 그 외울 수 있는 거, 기억된다, 역발상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자, 상상과 연상의 훈련을 보면요. 문제는 이제 발상을 할 때 생각을 출발하는 거거든요. 발상.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 이 기준의 좌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공간, 여기에 시간, 여기에는 인간, 그 다음에 누가, 보세요? 이게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왜 하는 육하원칙, 문장 성분, 삼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삼관하고 이 삼관 안에는 시간, 공간, 인간이 있고 여기에는 그쵸? 통시적 접근하고 시간을 통과, 시간이죠. 공시적 접근,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주관과 객관, 아니면 인간의 개인과 사회, 이렇게 나눠진 이 세 개랑 육하원칙만 결합해도 충분하고 넘칩니다. 이렇게 육하원칙만 결합해도. 그렇게 해서 발상의 기준으로 배경식을 활용해서 떠올린 다음에 그 발상의 기본을 통해서 연습하는. 자, 이게 이제 마인드맵의 연습을 구체화시켜서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교사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교사용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이 유튜브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바퀴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렇게 꼬불꼬불. 이걸 누르시면 배속이나 아니면 선명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흐릿하게 보시더라고요. 자, 11번. 자기주도 학습과 기억법. 자, 잠자기 20분 전에 생활에 안정을 하면서 본인이 공부했던 걸 쭈루룩 보게 되면, 그러면 암기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귤 하나 기억법은 뭐냐면요. 귤을 잠자기 전에 오른쪽에다 딱 놓고 이 귤한테 내일 과학 숙제를 해야 돼 하고 딱 일어나서 자서 귤을 보자마자 그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물 한 잔을 먹으면서도 암기법, 물 한 잔 암기법. 그건 기억이 안 나나요? 오래전에 해서. 자, 공책을 접어서 이것부터 학습을 하면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다 답을 쓰고 이걸 뒤로 접어서 자꾸 보면서 확인하면서 답을 꺼내는 것. A4를 누적해서 접어서 계속 암기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노트의 종류도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프리노트로 다 씁니다. 모든 걸. 말을 다 받았어요. 이 수업 자체에 말을 계속 들어오는 걸 출력하고 받아 쓴 다음에 이 말을 수업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강사가 오는데 버스를 타고 왔어. 그럼 버스. 거기에 사람들을 봤거든? 그럼 사람. 이렇게 단어를 써놓으면 나중에 이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그 강의가 다 떠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다 쓴 프리노트를 정리해서 나만의 기억법 노트로 재구성해서 쓰면 좋겠죠? 나만의 방식을 맞서는 최소한의 조건들은 무엇일까? 나만의 방식을 만들려면 시도하고 개선하고 해야 됩니다. 시도하지 않으니까 나만의 방식이 안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결국은 실천입니다. 자, 유명한 기억법들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지만 사람이 죽으면 국어에서 나오죠. 주제, 구성, 문체는 소설의 삶에서고 사람이 죽으면 인사 2번 합니다.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은 구성의 삶이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 자, 10원짜리 사과를 산에 가서 말았더니 씨만 남았다. 이게 이제 옛날 고전에서 배울 때 국어에서 없어지는 순서입니다. 단어가. 여린, 히읗, 옛니응, 반지음, 아래하. 이렇게 외웁니다. 수헬립의 붕탄질산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를 외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삼각함수에서 얼싸탄코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이 있죠. 삼각함수 공식. 어떤 학생은 컴퓨터로 타자를 다 치고 컴퓨터로 타자를 쳐서 정리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스마트폰에는 단어를 꼭꼭꼭꼭꼭 단어를 천천히 여러 번 눌러갖고 여기 나온 거를 읽고, 그래서 타자를 쳐서 영단어를 타자 쳐서 외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법을 공부를 하죠. 기억법을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태인의 15가지 암기법, 이렇게 보면, 그죠? 확실을 가지고, 흰 종이에다가 검은 글씨로 쓰고, 그쵸? 뇌에다 쓰듯이. 토론하고, 움직이면서 쓰고, 영감의 장소에서 쓰고, 고민을 없게 편안하게, 집중의 방법을 생각하고, 이해하기 스토리텔링으로 쓰고, 피규어한 지식보다 맑은 2시간 동안 하고, 리듬 있게 쉬면서 단어의 주제를 파악하고, 연결해서, 흐름과 연결하고, 머리 글자를 이용해서, 앞자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다 나오네요. 그쵸? 제가 설명드렸던 거. 책의 내용에. 자, 이상 기억을 보면 창조적 상상과 회상이라는 키를 결합하고 연상하고 감각에 따라서 여러 개 집중, 관찰, 독해, 구체화, 결합, 배경 조성, 회생, 복습, 그쵸? 집중해서 열심히 복습하면서 외워라 이런 뜻이네요. 크리스티아나 슈팅거는 기적의 기억법. 기억법. 기적 바라지 마시고 그냥 반복해서 하십시오. 어휘지전 오비쌤의 기억법. 어휘를 외우는 방법이겠죠. 우리나라 기억법 연구의 시작은 이강백 씨라고 인터넷 찾으니까 많이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시, 대조, 근접, 유사, 대조, 간접 해서 암기법, 10범주론처럼 범주를 나누고 그러는데, 자, 기억법을 수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는데, 뭐 하면 되나요?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복. 속도 있게 여러 번 반복하자. 속도 있게 여러 번 반복하자. 제가 모든 공부법, 학습법을 찍으면서 유일하게 한 문장만 딱 찍는다면 속도 있게 여러 번 반복하자. 그렇죠? 속도 있게 반복하자. 반복해서 암기하자. 그렇죠? 근데 속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면 더 빨라지니까 이해하고, 속도 있게 암기하고, 다시 암기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외워지니까 또 추가로 더 이해가 되고, 또 추가로 이해된 게 속도 있게 반복돼서 암기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